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병원에 가면 어디서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소금을 줄이세요.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있으면 소금부터 끊으세요. 저도 처음엔 그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철저히 끊은 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쓰러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병원을 더 자주 찾는 모습들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도 많이 마시는데 갈증은 가시지 않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먹어온 소금,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응급실엔 탈진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거나 며칠 입맛이 없어 제대로 드시지 못한 분들이죠. 이분들께 의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링거를 꽂는 겁니다. 그 링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포도당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금물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생리식염수라고 부르죠. 우리 몸의 혈액과 거의 같은 농도로 만든 소금물입니다. 왜 하필 소금물일까요? 물만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만 넣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그 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소금이 있어야 비로소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영양분이 전달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전해질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소금을 점점 줄여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으면서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0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고혈압이 두려워 소금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국물도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궈서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하게 사신다고 칭찬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여름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전해질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소금을 너무 안 드신 게 문제예요. 피 검사 결과를 보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던 겁니다. 링거를 맞고 나서 금세 기운이 돌아왔지만 그분은 그날 이후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조심스럽게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 천일염을 아주 조금 넣어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을 정도, 물맛이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며칠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줄어들었고 오후가 되어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발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름철에도 탈진 없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게 되셨죠. 혈압을 재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혈압 기운이 있었던 게 조금 올라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바다에서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됐고 우리 몸속 혈액은 아직도 바닷물과 비슷한 성분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땀도 짜고 눈물도 짜고 피도 약간 짠맛이 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소금이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포는 숨을 쉴 수 없고 심장은 뛸 수 없고 뇌는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하루 한두 번 정도는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타서 드셔보세요. 짜다고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맛이 살짝 살아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과 함께 소금을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몸이 유난히 무기력하고 어지러울 때는 염분 부족을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병원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전해질 수치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에 가깝습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이 저리고 따끔거려서 잠을 설친 경험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소금, 정확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나고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68세 이정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밤 한 번씩은 쥐가 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늘었습니다. 처음엔 혈압약 때문인가 싶어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칼슘이 부족한가 싶어 우유도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기검진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나트륨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정상보다 조금 낮은 정도였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소금을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혈압약도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식사로 적당히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을 꼭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국물은 거의 안 드시고 건더기만 드셨는데 이제는 국물도 반 정도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 타서 마셨습니다. 짜다기보다는 물맛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 정도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든 겁니다. 매일 밤 한 번씩 나던 쥐가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손 저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되니 낮에 기운도 나고 산책도 더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려면 전기 신호가 필요한데 이 신호를 만드는 게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둘의 균형이 맞아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쥐가 나는 원리입니다. 또한 나트륨은 혈액순환에도 중요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안 가니까 저리고 차가워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트륨을 몸에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소금을 좀 적게 먹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안 됩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도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음식으로 적당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리 쥐나 손 저림, 어지럼증이 자주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소금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고요.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트륨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씩 보충해 보세요. 물에 천일염을 살짝 타서 마시거나 아침에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한 그릇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나 녹차를 자주 드신다면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들어주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소금과 혈압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이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하루 5g 이하로 줄이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75세 한상복 씨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따르신 분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철저히 저염식을 실천하셨습니다. 김치는 물에 여러 번 헹구고 국물은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된장찌개도 끊고 젓갈도 끊고 심지어 빵도 나트륨이 많다고 해서 안 드셨습니다. 온 집안의 음식이 다 싱거워졌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은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 못 드시게 됐고 기운이 없어서 산책도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고 오후만 되면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어르신, 나트륨이 너무 낮은데요? 소금을 거의 안 드시나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과하게 짜게 드시면 안 되지만 너무 안 드셔도 문제입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활동량이 있고 땀도 흘리시는 분은 적당히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히려 몸이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참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다시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짜게는 아니지만 맛이 느껴질 정도로는 간을 하셨습니다. 김치도 물에 헹구지 않고 그냥 드셨습니다. 밥 먹을 때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는 정도였으니 과할 리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이나 북어국을 꼭 드셨습니다. 국물도 반 정도는 드셨습니다. 이렇게 2주 정도 지나자 몸에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입맛이 돌아오면서 밥을 잘 드시게 됐고 기운이 나면서 산책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피 검사를 했더니 나트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압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지만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염식을 할 때보다 조금 낮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염식의 함정입니다. 소금을 무조건 줄인다고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줄이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가공식품 속 나트륨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과자, 빵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이런 건 미네랄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없이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된장, 간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 속 나트륨은 다릅니다.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고 몸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싱겁게만 드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가공식품을 줄이고 직접 만든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그 음식에 천일염이나 된장, 간장으로 적당히 간을 하세요. 맛이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너무 짜지 않게 하지만 너무 싱겁지도 않게요.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바로 내게 맞는 염분량입니다. 숫자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믿으세요. 가끔 무슨 이유에선지 짠 음식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거나 된장국이 생각나거나 짜장면이 당기는 날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건강에 안 좋은 걸 원하고 있구나. 참아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금이 필요하다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찾게 만듭니다.
단맛이 당기는 건 에너지가 필요해서이고 신맛이 당기는 건 비타민이 필요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짠맛이 당기는 건 소금이 필요해서입니다. 73세 윤영자 여사는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특히 소금은 정말 조심하셨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시고 집에서 드실 때도 간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모범생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자주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쳤습니다. 어깨도 늘 무겁고 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증상을 이야기하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평소에 짠 걸 거의 안 드세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때 적당한 염분이 필요하다고요. 소금은 몸 안 노폐물을 짜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싱겁게만 먹으면 오히려 노폐물이 쌓이고 그게 붓기와 피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여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간을 조금 더 했습니다. 맛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요. 김치도 물에 헹구지 않고 그냥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이나 김구이 같은 것도 조금씩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손도 예전보다 덜 부었습니다. 3주차에는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낮에도 활동할 힘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에는 어깨 결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금을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 몸이 짠맛을 원했던 게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세포 안팎으로 물이 제대로 이동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물이 세포 밖에 고여서 붓기가 생깁니다. 또한 소금은 혈액순환에도 중요합니다.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적당해야 피가 잘 돌고 영양분과 산소가 온몸에 전달됩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래서 피로감이 생기고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젊을 땐 조금 부족해도 몸이 알아서 조절했는데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짠맛이 당길 때 무조건 참지 마세요. 한번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내게 정말 소금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고요. 물론 과하게 짜게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짠맛이 느껴지는 음식,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미역국 같은 걸 하루 한 끼 정도는 드셔보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참는 게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5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요.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게 권장하고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그렇게 홍보합니다. 숫자로 딱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따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까요? 키가 150cm인 사람과 180cm인 사람이 똑같이 먹어야 할까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과 거의 안 흘리는 사람이 똑같이 먹어야 할까요? 활동량이 많은 사람과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먹어야 할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66세 박혜준 씨는 평생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등산을 즐기셨고
은퇴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자 의사 선생님이 소금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루 5g 이하 정확히 계산해서 드셨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 김치 한 조각에 얼마, 이렇게 다 계산하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죠.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등산을 가면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같은 코스인데 숨이 더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어지럽고 내려올 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낮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소금을 많이 제한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활동량이 많으시잖아요. 등산도 자주 하시고요. 그럼 땀으로 나트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섭취는 제한하고 계시니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기준을 어르신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지킨 기준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다니요. 그날 이후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숫자에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내 몸의 반응을 보기로 했습니다. 등산 갈 때는 이온 음료를 챙겨 가셨습니다. 예전엔 물만 마셨는데 이제는 소금이 들어간 음료를 마셨습니다. 등산 후에는 국물이 있는 음식을 꼭 드셨습니다. 해장국이나 감자탕 같은 거요. 예전엔 국물은 거의 안 드셨는데 이제는 절반 정도 드셨습니다. 일상에서도 너무 싱겁게만 먹지 않으셨습니다. 맛이 느껴질 정도로 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등산할 때 예전만큼 힘이 생겼고 어지럼증도 없어졌습니다. 다리 쥐도 나지 않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혈압이었습니다. 소금을 조금 더 먹었는데도 혈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낮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건강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의 반응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량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평균값일 뿐입니다. 거기엔 내 나이도, 내 체질도, 내 활동량도, 내가 사는 기후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숫자를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내 몸을 관찰하세요. 소금을 조금 더 먹었을 때 몸이 편한지 아니면 부담스러운지 느껴보세요. 땀을 많이 흘린 날은 더 먹어도 되고 거의 안 움직인 날은 덜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정말 줄이세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과자 이런 것들 속 나트륨은 문제가 됩니다. 이건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없고 다른 영양소도 없이 나트륨만 과하게 들어 있거든요. 반면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에 천일염이나 된장으로 간한 건 다릅니다. 이런 건 적당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몸에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공식품을 끊고 집밥을 드시되 거기에 적당히 간을 하세요. 너무 짜지도 너무 싱겁지도 않게요. 내 혀가 맛있다고 느끼는 정도,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바로 내게 맞는 염분량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불안한데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 먹으면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문제는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머리로만 판단할 때 생깁니다. 숫자에 집착하고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고 몸이 원하는 걸 억지로 참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몸을 믿어보세요. 몸과 대화해 보세요. 소금을 조금 더 먹었을 때와 덜 먹었을 때 어느 쪽이 더 편한지 느껴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조금 다른 내용이라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소금은 나쁘다고 배웠는데
오늘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소금은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닙니다. 과하면 문제가 되고 부족해도 문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내 몸이 가장 잘 압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전문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몸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을 때 편한지, 무엇을 먹었을 때 불편한지, 그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기준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내 몸과 대화하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주세요. 짠맛이 당기면 먹어보세요. 싱거운 게 좋으면 줄여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절하면서 내게 맞는 균형을 찾아가세요. 소금은 우리 몸이 가장 먼저 찾는 친구입니다. 피가 돌고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는 소금을 적으로 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드세요.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소금처럼 힘있고 생기 넘치고 균형 잡힌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